네, 투데이 키워드 시간입니다. 시장이 그래도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안도감이 좀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챙겨봐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네, 네, 어떤 게 올라와 있을까요? 연준의 대변인이 드디어 등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 그 얘기 맞습니다. 맞죠? 닉 네.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음, 어제 이 시간에 긴급 금리 인하를 연준이 단행할지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다면 25bp일지 50bp일지에 대해서 다뤄드렸었는데요. 거기에 업데이트를 하나 해드리자면 간밤에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기자가 여기에 대한 힌트를 X에 남겼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rate cuts between Fed meetings are rare. 연준 회의 사이에 금리 인하가 그냥 드물다도 아니고 매우 드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긴급 정례 회의에 대한 물음표 하나가 지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25bp냐 50bp냐 여기에 대해서 닉 기자는 9월 첫 금리 인하 25에서 50bp 물론 바뀔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If the next month of labor market data is as crummy as Friday's payroll report. 다음 달 노동 지표가 저번 금요일에 나왔던 급여 보고서만큼 엉망으로 나온다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0bp나 또는 긴급 금리 인하나 가능성이 적다라고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닉 기자의 의견이었던 만큼 이 부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대선의 결과입니다. 이대로 경기 침체가 와버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걸 아는 민주당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외신에서 가장 비중이 많이 다뤄졌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카밀라 해리스가 자신의 VP를 지명했습니다.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입니다. 외신에서는 이 선택을 평가하기를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후보였던 조시 샤피로르의 경우에는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로 결국 VP로 지명받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유대교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장 우려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유대교 사람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중동 국가에게는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전 백악관 언론 담당 비서의 글만 보더라도 샤피르가 만약에 지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고 바로 민주당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집단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X에 글을 올립니다. 그래도 해리스 대단합니다. 이 단기간에 기어코 역전을 해냈습니다. VP 발표와 시카고 전당대회까지 컨벤션 효과는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와중에 불안한 트럼프였을까요? 방송 들어오기 몇 시간 전에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밤 긴급 인터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 손님이 있는데 보이시죠?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 시간에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해줄지도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서서히 변동성을 유발했었던 통화 정책과 그리고 대선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알아봤고요. 과연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게 될까요? 엔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엔화의 방향성이 강세로 계속 갔다면 시장이 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또 맞아요. 청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엔화가 또 안정을 찾았습니다.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아시겠지만 3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재무성이라든지 일본은행 그리고 금융청이 긴급 회의를 했는데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일단 모였다라는 점에 시장은 좀 안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6월에 단칸 조사라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기업별로 이제 서베이를 집계합니다. 집계를 하는데 거기서 나타났던 엔달러 환율의 기준 환율이 144엔이었습니다. 그만큼 144엔보다 또 강해지거나 약해지게 되면 기업 수익성이 조금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 공교롭게도 간밤에 또 144엔에서 엔달러 환율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전히 남아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좀 알지 못했었던 불안감, 이게 왜 이렇게나 하락을 할까라는 그런 근원적인 배경은 좀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 30분에는 일본 은행의 부총재죠. 우치다 시니치 연설이 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월에 금리 정책이 전환하고 나서 급격한 인상은 조금은 약간은 좀 경계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올해 안에 일본의 정책 금리가 0.5%까지 갈 것이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 6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일본의 단기물이 0.5% 가까이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뉴스들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가 처음 맞닥뜨렸던 그 변동성보다는 좀 낮아지는 방향성이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리고 NR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은 국내 시장 어떨까요? 오늘 시장 세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면 간밤에 미 증시가 안정을 찾았던 게 또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GDP 나우 매 주마다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워낙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조금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엔캐리 자금의 어떤 청산을 더 부채질한 그런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밤에 3분기 GDP 추정치가 2.9%로 나왔습니다. 전주 2.5%보다 상향 조정된 그런 수치고요. 2.5%가 나왔었던 배경이 바로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의 악화 때문에 2.5%까지 내려갔었는데 그 이후에 발표된 ISM 서비스 지수라든지 그리고 간밤에 무역 수지 같은 데이터들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오히려 또 좋게 나와주면서 미국이 지금 2.9%면 경기 침체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당연히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도 2년물 기준으로는 다시 4% 가까이 올라와 주고 있고 10년물도 3.9%, 3.8%까지 상승해 주면서 오히려 금리가 안정을 찾는 게 또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가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러면 성장이 그래도 나와준다는 측면이다 보니까 간밤에 반도체가 좀 힘을 내줬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또 반도체가 힘을 내줘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시장 3%의 어떤 반등이 나와줬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조금 부진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부진이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점이 조금씩은 확인되면서 좀 힘을 내줬습니다. 팔란티어의 어떤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수익성이 조금은 나와주는구나라는 안도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뭐 오늘 시장 반등 나오면 또 차익 매물 내지는 약간의 반대 매매 조금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에서도 반도체가 좀 버텨주면서 시장이 그래도 안정감을 찾아주는 시장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는 지표가 간밤에 발표되었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 열리면서 불안불안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다행히 초록불이 많았고요. GDP나 발표를 통해서 이제는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게 그래도 시장에 대한 안도감을 줬습니다. 더 자세한 반도체 이야기는 증시 대담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이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